반갑습니다. 코인투데이 전문 트레이더 존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EXC 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MEXC를 사용해야 하는지 MEXC만의 장점도 같이 설명해 드리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MEXC 거래소는 코인마켓캡 기준 현물거래 15위, 선물거래 15위에 기록된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룬 거래소입니다. MEXC 거래소는 단순 거래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MEXC의 자체에서 발행한 코인인 MX 코인을 통해 런치패드, 마이닝, 스테이킹, 그리고 또 ETF 상품을 투자할 수 있어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유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 방법. MEXC 거래소는 PC 버전, 모바일 버전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PC 버전으로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EXC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핸드폰 또는 이메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로모션 코드가 있는데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만 거래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다면 위에 코드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상단에 초보자 미션 탭을 들어가셔서 미션을 진행해 주시면 선물 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10테더를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이고 앞으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되는 작업이니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KYC 인증은 무조건 해주셔야 입출금 한도가 풀리고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트래블룰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거래 수수료. 그럼 이제 거래 수수료를 확인해 봐야겠죠? 홈페이지 최하단을 보시면 수수료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메이커는 지정가, 그리고 테이커는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현물 수수료는 현물 수수료 탭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선물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계정 레벨에 따른 레퍼럴 할인 적용률이 달라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운용하는 시드가 클수록 할인폭이 커지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지금 레퍼럴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우측에 상담사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로 돌아오게 되면 상단에 여러 가지 탭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거래소와 암호화폐 구매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이 두 가지 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본문에 나와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래 탭을 보시면 코인 현물 거래 및 마진 거래를 지원하고 있고 옆에 파생 상품 탭을 보시면 ETF 마진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선물 거래 마지막으로 ETF 인덱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스 센터를 보시면 파이낸스 센터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런치패드, 마이닝, 스테이킹,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이벤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따로 영상을 디테일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출금 방법. 이제 MEXC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면 거래 자금이 필요하겠죠? 입출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하는 것보단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한 코인을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트론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빠른 전송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자랑합니다. 네, MEXC 거래소에서 트론 입금 주소를 생성하고 발급받은 MEXC 주소를 국내 거래소에서 출금하실 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MEXC에 있는 자금을 국내 거래소로 출금하실 때는 입금하실 때 역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트래블 룰로 인해서 빗썸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되고 있지만 업비트는 현재 한도가 100만 원이라는 점,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로 동일하게 자유로운 입출금이 될 예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트래블룰의 제약을 받지 않으려면 KYC 인증이 꼭 필요한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럼 선물 거래를 실제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진행에 앞서 선물이란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알아봐야겠죠. 선물이란 미래의 가치에 예측해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롱,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숏, 이렇게 양방향으로 베팅이 가능한 것을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나에게 현재 100원밖에 없지만 거래소에서 900원을 빌려 1000원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0원에 구매한 코인이 만약에 1100원이 됐다면 나는 1000원을 가지고 100원의 수익을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100원을 가지고 100원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1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1000원의 코인이 900원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900원은 거래소에서 처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강제로 청산을 시켜 100원의 청산, 나머지 900원은 거래소에서 회수해 가게 됩니다. 이를 강제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잘 이용하면 작은 시도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원금이 사라지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 유의해서 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그럼 기본 개념을 이해했으니 선물 거래 계좌를 개설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거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파생 상품에서 선물 거래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사이트가 바뀌게 됩니다. 이 사이트는 바로 선물 거래 사이트인데 이 선물 거래 사이트에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알아봐야 되는 시간이겠죠. 우선 첫 번째로 코인 이름에 커서를 올리게 되면 이 코인 거래소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코인이 뭔지, 그리고 내가 거래하고 싶은 코인이 뭔지 선택 또는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인덱스 가격이 나오는데 이 인덱스 가격이라는 거는 현재 거래소별 비트코인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그 거래 평균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펀딩 비율, 고가, 저가, 거래량, 금액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은 바로 펀딩 비율입니다. 이 펀딩 비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마다 총 3번 어느 포지션이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펀딩 비율이 만약에 플러스일 경우 롱에서 숏으로 마이너스일 경우 숏에서 롱으로 그 펀딩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로 보시면 차트가 나오는데요. 이 차트 같은 경우에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는 차트를 볼 수 있는 프로 버전을 선택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차트 상단에 현재 내가 보고 싶은 차트 인터벌, 즉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시간들을 즐겨찾기를 통해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내가 원하는 보조지표를 설정할 수 있게 보조지표 칸이 나오고요. 차트 왼쪽을 보시게 되면 내가 추세선이나 피보나치 같은 각종 기능들을 이 툴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피보나치도 여기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툴바를 통해서 차트에 내가 무언가를 표시하고 싶을 땐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트 설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실제로 주문을 한번 해봐야겠죠. 화면 우측에 있는 이체 버튼을 눌러주시고 현물 계정에서 선물 계정으로 테더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이 완료되면 위에 있는 지정가, 시장가, 그리고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주문 방식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주문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 또는 시장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정가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가격,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4만 달러에 매수 롱을 잡겠다 또는 숏을 잡겠다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 시장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39,399달러에 내가 롱 또는 숏 포지션을 잡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래 수량을 커서를 통해서 퍼센티지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에는 교차와 격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교차와 격리는 레버리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내 자산을 얼마만큼 매매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1,000원이라면 내가 100원을 투자했을 때 격리의 경우 100원만큼만 매매에 사용하는 것이고 교차 같은 경우 내가 100원을 투자했지만 나머지 900원도 이 포지션을 보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를 사용할 경우 내가 레버리지를 몇 배율을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100원을 잃는 청산 가격을 책정해주고 만약에 청산가가 다가와서 강제 청산을 당했을 때 내가 투자했던 100원만큼만 청산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가 100원을 투자했지만 남은 900원 모두 투자 보증을 했기 때문에 청산가는 많이 여유로운 금액을 주지만 청산을 당할 경우 100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900원까지 더해서 총 1000원의 손실이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매가 손에 붙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레버리지 배율 또는 교차 격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처음 투자하시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배에서 10배 정도의 낮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격리로 매매를 진행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거래에서는 스탑 리밋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4시간 내내 가격이 변동하고 있는 코인의 특성상 내가 24시간 차트를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보지 못하는 동안 예를 들어 잠을 자거나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 큰 변동성이 나와서 그것에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 자동으로 손절 또는 익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고 있거나 일을 해서 큰 가격 변동을 대응하지 못했다면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먹지 못하거나 손실이 났을 때 청산이 당하는 경우를 막아주는 안전장치 같은 제도이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종합해서 실제 매매를 시작하고 끝내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비트코인을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에서 격리를 사용하고 2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문 방식은 시장가로 선택을 했고요. 시장가에 100%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롱 스탑 리밋을 걸 건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9,500달러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9,000달러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롱 포지션을 선택해 주시면 아래와 같이 포지션이 잡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이 변동 손익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퍼센티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실현 손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수수료가 원천으로 차감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즉시 청산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매매가 종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격을 적어 주시면 지정가 내가 얼마에서 팔겠다라는 것을 설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번개 모양을 누르시면 바로 시장가로 매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거래 수량을 아까처럼 커서로 이제 퍼센티지를 설정하는 것처럼 간편하게 25%, 50%, 75% 그리고 전량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표가, 손절가 아까 제가 적어놨던 그 목표가, 손절가를 여기서도 다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시장가를 누르시고 롱 청산을 누르시면 매매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숏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내가 숏을 잡도록 할게요. 여기서 숏을 격리 20배로 적용을 하고 목표가는 숏이니까 39,000달러 그리고 39,500달러의 손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아까처럼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퍼센티지를 이제 떨어질 경우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현 손익에 제가 수수료를 얼마를 냈는지 원천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시장가로 포지션 청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도 여기서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장가를 누르시고 다시 한번 청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매매를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선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이제 이 파생 상품에 있는 ETF 마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마진은 똑같은 선물 거래 방식이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선물 거래와는 다르게 ETF라는 상품 자체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ETF 마진이 일반적인 선물 거래와 뭐가 다르냐면 레버리지를 임의로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ETF 수수료가 지불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ETF 마진 같은 경우에는 청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ETF 가격과 코인 전체의 가격이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BTC3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읽는 방법은 비트코인의 3배 레버리지를 사용한 롱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률이 81.96%가 나오는 ETF 상품도 있고요. 반대로 917%의 수익이 나는 ETF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일반적인 선물 거래를 하는 것보다 잘만 선택하신다면 이 ETF 마진이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파생 상품의 다른 ETF 인덱스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ETF 인덱스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코인 투자 운용사를 비롯해서 이제 뭐 디파이 또는 NFT 그리고 헤빈 크립토 인덱스, 메이저 크립토 인덱스 이런 식으로 각 인덱스별로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무엇인지 비율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투자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상품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잘 체크해 보시고 본인의 판단하에 ETF 인덱스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익 또는 손실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스케일 투자운용사가 갖고 있는 ETF 인덱스를 투자한다 하면 현재 0.24%의 수익이 나는 거고 코인베이스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하고 있는 인덱스에 투자를 한다면 0.25%의 손실이 나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마진 거래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 저희가 보고 있는 파생 상품의 경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고 또는 이더리움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가치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선물 거래인데 마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그 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10배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진거래 계좌를 개설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마진거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고, 이제 마진거래에는 펀딩비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처럼 거래소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 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시간 안으로 빌렸다가 다시 상환을 하더라도 이제 1시간 단위로 대출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1시간만큼의 대출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진 거래 또는 ETF 마진 그리고 ETF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사실상 저는 선물 거래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저런 것도 있구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게 제 의무다 보니까 ETF 마진, 인덱스 그리고 마진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MEXC 영상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파이낸스 센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 파이낸스 센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런치패드, 마이닝, 그리고 스테이킹, 엠데이, 킥스타터 등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스 센터에 대해서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우선 마치고 다음번에 추후 자세한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런치패드를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MEXC에서 자체적으로 상장한 코인인 이제 MX 코인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에 한해서 이제 이 새로 상장되는 코인들을 일정 비율로 에어드랍 형식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이제 런치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킥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전 단계에 있는 코인들을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상장을 할지 그리고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투표에 참여한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토큰을 지급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엠블에 상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엠블이 상장됐을 경우에 이 엠블에 대한 코인을
이제 에어드랍 형식으로 지급을 해드리는 그런 형식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MDA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MDA 같은 경우에는 MX 코인을 보유하거나 또는 선물 거래를 제외한 현물 또는 ETF 그리고 마진 거래를 했을 때 그 거래량에 따라서 티켓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티켓을 지급하는 경우 MDA라고 해서 이 MDA가 주기적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 MDA가 돌아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티켓이 추첨권이 돼서 이 추첨을 통해서 당첨될 경우 그 티켓의 양만큼 코인을 저희한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유동성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가지고 나머지 이제 새로운 코인들을 채굴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마이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테이킹. 이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코인을 은행에 예금을 맡기듯이 이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맡긴 코인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게 바로 스테이킹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MEXC 거래소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전부 다 이 홈페이지 안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영상을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MEXC 거래소, 빠른 속도로 단기간에 성장을 하고 있는 거래소죠. 현물 거래 또는 선물 거래가 전부 다 코인마켓캡 기준 15위에 랭크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래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선물 거래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MXC 거래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은 뭔지, 또 이벤트는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렸음에도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설명하지 못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상 하단에 있는 본문에 오픈카톡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영상이 좀 다소 길어졌는데요. 다소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인투데이 대표 전문가 트레이더 종킴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